조교학이나 혹은 자녀를 유학 보내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들으면 정말 더 솔깃할 얘기가 있습니다. 호주는 증여세도 없고요, 상속세도 없습니다. 호주 유학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오늘 제가 부동산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무슨 뜬금없이 부동산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유학생 호주 부동산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조교학으로 만약에 가족이 호주에 오셨다, 그리고 뭐 초등학교 한 5, 6학년을 데려왔는데 이 아이를 뭐 호주에서 대학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도대체? 그럼 그 수년 동안 한국에서 계속 가져온 돈으로 여기서 월세를 낸다? 고민스럽죠. 또 하나는 이제 뭐 30대 커플들 중에서 조금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유학구민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유학구민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1, 2년 안에 뚝딱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업을 하고 일정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또 뭐 필요하면 경력을 쌓아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단순 계산해도 4, 5년은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치면 4, 500불은 뭐 기본이거든요. 렌트비가요, 매주. 그러면 한 달에 뭐 13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1년 내내 넣는다?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뭐 5년이면 1억이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사는 것과 계속해서 렌트를 사는 것과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호주 유학생 가족 아파트 렌트와 구매 비교. 네. 자, 먼저 그래서 호주에서 아파트를 그냥 사? 이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월세, 한국에서 월세 살던 사람이 호주에 오시는 건 아니실 테니까 이 월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4년, 5년 이상 되면 그 총 기간의 월세가 이제 엄청나다는 거. 뭐 1억 가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호주 부동산 가격은 좀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만약에 업다운이 좀 많잖아요. 물론 이걸 뭐 5년, 10년 단위로 본다 그러면 부동산이야 뭐 꾸준히 상승은 하긴 하죠. 뭐 물가 상승도 있겠지만요. 근데 호주도 물론 쭉 꾸준히 상승하는데,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호주 인구의 30%는 해외 태생 이민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이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가 좀에서 내려가기가 좀 힘들어요. 조금 이따 제가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좀 호주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것도 하나 또 고려 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만약에 부동산을 사거나 뭐 자녀를 유학 보내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호주 부동산을 사거나 할 때 불이익이 또 있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이 만약에 호주에서 first home buyer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first home owner grant라는, 그러니까 첫 주택 보조금 같은 거를 줘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사서 이렇게 조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지원하는 지원책이 있거든요. 이게 대략 뭐 한 10,000불에서 20,000불, 주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일시불로 줘요. 그 다음에 스탬 듀티라고 하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뭐 인지세라고 할까요?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이제 인지세를 내야 되겠죠. 이게 주별로 또 역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이게 20,000불이 훌쩍 보통 넘거든요. 그러니까 영주권자가 된 다음에 내가 아파트를 사면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뭐 작게는 뭐 한 뭐 3, 4만 불에서 많게는 뭐 4, 5만 불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유학생 신분에서 내가 이걸 사니까 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좀 억울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 비교를 이제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제게 학생들이 호주에 유학 와가지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 호주 보통 이제 학업 시작하기 한 달 전쯤에 호주에 미리 도착하니까요. 비자를 받아서 이제 학생 비자 받아서 들어와가지고 한 달 안에 제게 전화를 하면요, 거의 대부분은 주거 문제고요. 대표님 이래서 뭐 호토바기님 제가 뭐 집에 뭐 문제가 생겨서 뭐 하숙집에 문제가 생겨서 뭐 이런 전화가 오고요. 그리고 쭉 지내다가 학교 시작한 이후에 한 달 안에 뭐가 연락 온다? 그럼 거의 다 뭐 학업 문제, 뭐 수강 신청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쭉 공부 잘하다가 이제 졸업이 한 2-3달 좀 남았을 때 제게 연락 오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뭐 졸업비자랑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또 추가로 뭐 상담을 받고자 이렇게 또 연락을 오고요.
그리고 이제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영주권을 받으면 정말 뭐 해피하게 이렇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저희도 축하한다 그러고 뭐 저희 카페에 후기도 좀 올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리고 나서도 한 6개월쯤 지난 이후에 다시 뜬금없이 연락이 오잖아요. 거의 대부분 부동산 문제입니다. 예. 호두박이님, 저도 이제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사실은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30대 초중반의 커플이 호주에 와가지고요, 그 수년간 유학 구移民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면 영주권을 받을 때쯤이면 잔고가 별로 없어요. 영주권 받는데 돈도 다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 한국에 이렇게 쌓아놓은 뭉치돈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문의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호주에서는 커플이 둘 다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성실하게 뭐 휴가 같은 거 조금 줄이고 이렇게 뭐 외식 같은 거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요, 한 2, 3년만 디파짓 모아도요 아파트를 사요. 네. 보통 여기 이제 호주 사람들이 아파트 살 때 한 20% 정도 디파짓 하고 한 80% 정도 뭐 이렇게 융자를 받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도 그렇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은행 금리가, 대출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 그러니까 뭐 한 4억짜리 아파트를 20%니까 뭐 8천만 원 정도를 내가 디파짓 하고 3억 2천을 융자 받잖아요. 그럼 3억 2천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3억 2천에 대한 원금 이자가, 매달 내는 원금 이자가 그 집을 내가 렌트해서 살 때 렌트 내는 비용하고 거의 맞먹어요. 그러니까 20% 정도의 디파짓만 마련한다라고 하면 집을 안 살 이유가 없죠. 네. 호주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카드로 대출 받아서 뭐 휴가를 가는, 한 달씩 휴가를 가는 커플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민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관심이 좀 더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주택 구매 여력이 한국보다는 좀 빨리, 한국은 그래도 좀 이렇게 직장 생활을 오래 해야 그 시기가 찾아오는데 호주는 훨씬 빨리 그게 영주권만 좀 해결된다면요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유가 된다 그러면 그 영주권을 받기 전에 부동산을 구매해서 나간다 그러면 내가 영주권 받을 때쯤 되면 그 사이에 시세 차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그때는 뭐 이제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타운하우스라든지 뭐 작은 뭐 정원이 있는 하우스로 점핑해서 갈 수 있는 찬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훨씬 그만큼 이제 호주에서 뿌리 내리는 속도가 좀 빠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조유학이나 혹은 자녀를 유학 보내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들으면 정말 더 솔깃할 얘기가 있습니다. 호주는 증여세도 없고요, 상속세도 없습니다. 네. 증여할 것도 없고 상속할 것도 없는 여러분들이라면 뭐 시큰둥 하실 텐데, 사실 한국에서 뭐 유동자산이 한 2, 30억 이상쯤 되시는 부모님이 자녀 대학을 호주로 보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요 증여 상속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시면 아마 관심을 보이실 거예요. 예, 증여세, 상속세가 제로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있는데요, 이 양도소득세도 특이합니다. 어떤 양도소득세라는 특별한 뭐 그 세금 요율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취득한 그 시점에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익이 내 개인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내 개인 소득세 형태로 내게 되는데, 제가 밑에 계산을 해가지고 예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18, 19에 호주에 대학에 입학하려고 뭐 파운데이션이나 혹은 대학교 1학년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호주 대학 뭐 한 4년 가까이 다니고 졸업하고 직장생활 조금 하고 영주권까지 도전한다라고 하면 벌써 한국에 있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 앞으로 뭐 대학 기숙사를 들어가든 나중에 뭐 렌트를 해서 살든 앞으로 5년 이상 계속 렌트비를 뭐 18, 19이 뭐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다 생활하기는 또 버거울 수 있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걸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호주에 있는 뭐 70만 불짜리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 쳐요. 70만 불이면 진짜 시드니 멜번에 좀 괜찮은 지역이 됩니다. 뭐 지방 도시로 가면 훨씬 저렴하고요. 70만 불짜리 아파트를 사서 아버지가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나에게 양도를 했어요, 자녀한테. 그러면 양도한 그 시점에는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없어요. 그때는. 언제 양도소득세를 내냐면 내가 그 집에 계속 살다가 5년쯤 지난 다음에 내가 직장을 다른 도시로 잡아서 이거를 이제 팔게 됐어요.
그럼 팔게 되면 5년쯤 지나서 이게 100만 불이 됐어요. 그럼 30만 불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 30만 불 차익에 대해서 내가 양도소득세, 즉 개인소득세 형태로 내게 되는 거예요. 70만 불을 증여받을 때는 하나도 없고요. 네, 완전히 한국하고 다르죠. 그런데 내가 그 주택을 1년 이상 살았거나 1년 이상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0% 양도소득세를 또 감액해 주거든요. 네, 그러면 15만 불, 네, 차액 30만 불이 아니라 절반 15만 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개인소득세 형태로 내는데 그걸 계산해 보면 한 4만 3천 불쯤 돼요. 요거는 이제 뭐 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70만 불짜리 부동산을 자녀한테 줬는데 자녀는 5년쯤 지난 이후에 한 3천 몇백만 원 정도 되는 세금을 낸다? 아, 이거는 한국하고 많이 다르죠? 네, 충분히 한번 계산해 봄직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자, 다시 그러면 호주 부동산 도시별로 한번 지난 25년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민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93년도부터 시작해서 18년까지, 뭐 불과 얼마 전까지죠. 꾸준히 상승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유닛은 한국으로 치면 이제 아파트랑 뭐 빌라, 다세대 주택 같은 걸 통칭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건물에 사는 이제 그런 형태죠. 그냥 뭐 한국의 뭐 아파트 같은 미니 아파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우스 그래프도 마찬가지, 유닛 그래프도 마찬가지,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최근 2년은 호주도 부동산이 어떻게 됐을까 또 궁금하죠. 왜? 코로나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때는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우려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또 찾아봤는데요. 자, 호주 도시별 하우스의 중간 가격, 이게 평균이 아니고 중간 미디언을 하는 이유가요. 호주는 한국하고 조금 다르게 어떤 주택들은 진짜 뭐 수백억짜리 집도 있거든요. 그런 집들이 매매 가격에 들어가 버리면 평균이 호도되잖아요. 그래서 미디언을 이렇게 보는 건데 뭐 이걸 그냥 한국식 평균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시드니 같은 경우가 19년 9월 코로나 일어나기 전이죠. 네, 그때가 100만 불 살짝 넘었고요. 평균 하우스 가격이, 여기서 평균 하우스라고 하면 뭐 대략 뭐 한 대지 한 200평 이상, 건평 한 6, 70평 이상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생기고 얼마 안 지난 2020년 6월, 그때 살짝 증가했죠. 그리고 20년 9월, 지금 이제 시드니의 평균 집값은 지역별로 편차는 좀 있는데요. 115만 4천 불. 그러니까 뭐 한 9억 남짓 되려나요? 뭐 그렇게 되겠죠. 뭐 서울하고 비교하면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기 변화, 연간 변화가 우측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도시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뭐 지방에 있는 좀 비교적 좀 작은 도시라 할지라도 지금 내려간 게 없잖아요. 물론 여기 있는 도시들은 시골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호주에서 뭐 호바트라고 해도 작은 도시이긴 해도 그래도 타스메니아의 주도니까요. 아무튼 뭐 어떤 것도 내려간 건 없어요. 뭐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뭐 0.4%씩 증가한 거, 이건 증가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려하는 뭐 유럽처럼 그런 호주가 심각한 코로나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스테이블하게 가고 있고요. 시드니, 멜번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캔버라고요. 나머지 이제 뭐 브리스번, 아델레이드, 퍼스, 호바트, 다비는 뭐 거의 다 50만 불대 하우스로 뭐 한 4억 뭐 중반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그 도메인이라고 하는 호주에서 가장 큰 부동산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뭐 공신력이 있습니다. 많은 뭐 언론에서도 뭐 인용을 하는 자료들이니까요. 자, 유닛,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아파트, 미니 아파트 포함해서 아파트를 보면 시드니가 살짝 코로나 상황에서 지난 6월하고 뭐 불과 한 달 전인 9월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살짝 이렇게 움직였죠. 마이너스 0.2%. 멜번이 평균이 한 56만 불 정도 되고요. 캔버라가 44만 7천 불. 나머지는 다 30만 불대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같은 대도시로 온다라고 하면 뭐 비교적 이 아파트라고 해도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브리스번이나 아델레이드나 뭐 이런 도시로 간다라고 퍼스나 이런 도시로 간다라고 하면 뭐 3억 채 못 미치는 가격으로도 뭐 방 2개 정도 되는 아파트는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유닛은 주로 투베드룸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대충 맞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 그래프 잘 보십시오. 호바트 한번 보십시오. 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9%면 분기에 마이너스 9%면 엄청나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 기억하시죠? 예, 호주 이민성 2020년 6월 30일까지 나온 호주 지난 1년간 호주 그 이민 동향 분석 자료에서 제가 호바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과밀이라고 했잖아요. 예, 부동산에서도 여실히 나타나잖아요. 예. 보통 뭐 1000명 남짓 되던 게 제가 밑에 그때 올렸던 그 화면을 한번 다시 올려드릴게요. 1000명 남짓 되던 것들이 갑자기 6000명까지 이렇게 이민을 받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포화 과밀이죠. 과밀인데 많이 받았으니까 부동산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그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이게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사실 일반적인 그 호바트의 상황에 비해서는 많이 받은 거니까 이제 쭉쭉쭉쭉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좀 다운되는 기이한 현상이 어떤 주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어떤 도시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기이한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호주의 전체 이 주도 각 주를 대표하는 도시들요, 도시들의 평균을 보면 56만 불 정도가 이 아파트 가격이니까 4억 중반대 정도 되나요, 그죠? 4억 후반대 정도 됩니다. 한국은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한국 아파트도 뭐 이게 지금 이제 감정원 통계 자료니까 이것도 공식 자료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2012년부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전 제가 그래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도 최근 뭐 한 3, 4년 들어서는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펴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는 하우스라기보다는 아파트니까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한 4억에 벌써 미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호주랑 큰 차이는 없이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호주 이민 통계 자료 분석에서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조금 제가 오류를 범한 게 있어서 조금 정정을 한번 할게요. 호주 이민을 지난 50년간 보면 4년, 5년, 6년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뭐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히 제가 그래프를 들여다보니까요. 지금 1989년부터 92년 요 사이에는 4년 동안 이민이 조금 하락했고요. 그리고 2004년부터 2007년부터 2010년 요 사이에는 거의 한 5년 동안 이민이 급격하게 또 숫자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예외적인 구간은 좀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면 호주 이민은 꾸준히 증가합니다.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 호주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이민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이민자들이 꾸준히 증가해서 호주가 인구가 계속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인구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이민이 유입이 계속 되니까 출생률만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거는 부동산 경기에 미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출생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이민은 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주택 구매에 바로 베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즉각 이민의 수요는 부동산에 즉각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가 이민을 뭐 4년, 5년, 6년 동안 앞으로 계속 안 받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경기는 꾸준히 스테이블하게 가거나 증가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보셔도 한국보다는 이게 등락이 훨씬 적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학 후 이민 도전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구매를 고려하신다라고 하면요. 단순히 뭐 2, 3년 정도 이내에 유학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구매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유학 후 이민으로 정말 5년 이상 장기 비전을 간다라고 하면 고려해 볼 만하고 조교학으로 오신 경우에도 장기로 생각한다 그러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고요. 실제로 저희 조교학 오신 분 중에 몇 년 지나긴 했는데요. 노스 시드니라고요. 하버브리지 건너면 이제 또 좀 부촌 지역이거든요. 상업지구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고층 아파트가 많아요. 거기 아파트를 이제 신축 아파트를 하나 사셨다가 4년 반인가 5년 정도 조교학을 하고 자녀 둘 데리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사이에 물론
구매하는 시점도 아주 절묘했고 판매하는 시점도 아주 절묘했겠죠. 근데 그 5년 사이에 이 시세 차익이 그 5년 동안 조규약했던 경비를 거의 다 뭐 충당했다고 할 정도로 뭐 그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뭐 이건 이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지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율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여기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 부모님이 한국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서류를 제출하고 또 한국의 자산이나 이런 걸 증명해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뭐 부동산 구매할 때 전액 다 주고 살 필요는 없어요. 뭐 전액 다 주면 물론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한 50% 정도만 디파짓 한다 그러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매일 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부동산을 구매한다라는 거는 부동산을 옮겨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블록 이 골목 저 골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호주에서는요 하이웨이가 다르고 로드가 다르고 스트리트가 다르고 에비뉴가 다르고요. 다 이 도로마다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대형 도로변에 있는 그 레지던셜 주거 건물일수록 부동산 오히려 값어치가 떨어지고요. 막다른 길, 뭐 크레센트라든지 이런 뭐 에비뉴나 막다른 길에 이렇게 딱 집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건 오히려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진다고 해서 부동산이 더 고가예요. 코너에 있는 집은요, 코너에 있는 집은 이면이 도로하고 인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백야드나 이런 데서 프라이빗한 공간이 연출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저렴해지고요. 아까처럼 막다른 길이나 아니면 약간 힐, 언덕 위쪽에 이렇게 집이 위치하고 있으면 그런 집들은 또 뷰가 좋다 그래서 오히려 아래쪽에 이 평지보다 더 고가에 매매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미묘한 것들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에서 부동산을 구매하시더라도 뭐 오자마자 너무 성급하게 한다기보다는 이제 적정한 주거지를 선택하고 렌트를 해서 주거 하시면서 조금 전문가들 조언도 들으면서 이렇게 조금 살펴나가는 그 시간은 최소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주권 전에 도전을 하시건 영주권을 마련하고 이렇게 이제 영주권을 이제 가진 다음에 주택을 이제 구매를 하시건 20% 정도 이렇게 디파짓 할 돈을 잘 모으면 뭐 부부면 얼마든지 이거 뭐 한 2, 3년에 이렇게 또 디파짓을 마련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한국보다는 훨씬 더 좀 거주 문제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또 호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상 제가 호주 부동산 유학생 가족 호주 부동산 살까 말까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동산을 한번 다뤄봤는데, 혹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요 정말 부동산 전문가분을 한번 모시고 여러 가지 좀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한번 또 다뤄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